사면초가 유명. 정대협 측의 초기 대표, 이른바 원로들도 오늘은 들고 나섰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지난 20일 수요 집회에서 나왔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는 것이 순서일 듯합니다. 초기 정대협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문입니다. 그는 오직 정대협 운동에 일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찌 윤미향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정대협의 긴 활동 중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에 접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정의원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즉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는 듯한 이런 내용을 초기 정대협 원로들의 이름과 입을 빌려서 입장문을 읽은 겁니다. 초기 원로 선배들은 윤미향 당선인을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이어간 건데, 그런데 오늘 정대협 초기 원로는 정작 나는 그런 입장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정옥 95세 이화여대 명예교수, 정대협 초대 공동대표인데 정 의원이 방금 발표한, 여러분들이 방금 들으신 이 원로 입장문 들어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 윤미향 국회 진출,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대협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에게 미안해서 못할 짓이다. 2번 이용하는 일이다. 단체가 먼저 나서 모금하는 것도 위안부 실상 알리고 할머니를 돕는다는 정신과 안 맞는다. 지금 이재명 기자, 네. 정작 초대 원로 윤정옥 교수님은 나는 저 입장문 듣도 보도 못했다. 네. 그러면 앞서서 정 의원이 발표한 그 입장문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정대협 측에서 정 의원 측에서는 일일이 본인들이 작성을 했지만 일일이 연락을 드려서 다 동의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대협을 실제 처음 만들었던 윤정옥 교수는 자기는 그 문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문구라면 바로 윤미향 당선자가 일생을 정신의 문제에 헌신한 사람이다. 이런 문구들이 있는 그 입장문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윤미향 당선자가 어쨌든 정대협 활동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대협을 만든 언론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 이용됐던 피해자 할머니들을 또 한 번 이용한 꼴이 됐다. 이제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이 할머니들이 봤을 때 지금 정대협의 정의원의 회계 부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야말로 순수하게 시작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운동이 어떤 돈 문제와 엮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정대협을 만든 또 한 분의 명예교수가 이효재 명예교수라고 계십니다. 예. 이분도 이제 다 뭐 여성 운동의 데모들이죠. 그런데 그 제자가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 이 문구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예. 그러니까 윤미향에 대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 불명예스럽게 원로들의 이름을 올린 행위는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이효재 명예교수의 제자의 인터뷰 내용인데, 결국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게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회계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어디다 썼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논란이 있으면 여기에 썼다 이렇게 밝히면 될 문제인데,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들이 마치 윤미향 당선자를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문을 내서 언론들도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김병현 박사님, 네.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도 8시간 만에 바뀌는 등 진위 논란도 일고 있는데, 급기야 정 의원 측이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한다라는 원로들의 입장문마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만으로도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아니냐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피해 할머님들께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 같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소상히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피해를 줬던 건 결국 할머님들에 대한 피해고요. 두 번째로 큰 피해를 줬던 건 정말 소중한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아서 할머님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기부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어린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건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 것은, 이 정의연 그리고 과거의 정대협 같은 경우는 국가로부터도 많은 보조금을 받고 활동해왔던 단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당히 아프게 울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지금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전 대표들의 이름까지 계속 나열해서 가는 부분들은 사건의 본질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진영 논리, 정치 논리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할머님 같은 경우는 몇 차례 만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결국 만나는 과정에서 꼭 용서란 것처럼 연출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는 것인가 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났을 때 이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수 할머님에 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드러나게 될 건데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혹시 그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누군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기에 끼어들게 된다면 그 또한 역사의 진실 앞에 분명하게 결과는 드러날 거라 지금부터 그 과정 하나하나를 모든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윤미향 당선인과 주변인들이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김영주 의원님 네. 간단한 문제에서조차 진위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궁금한데 네. 아까 그 입장문 원로들이 썼다는 그 입장문에 대해서 정의원 관계자는 한 조간신문 기사와 인터뷰에서 정대협의 한 선배가 작성해서 나머지 언론분들에게 한 줄 한 줄 읽어드리고 다 동의를 받은 것이다 라고 현재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그 선배 작성하고 동의를 구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정의원은 그분은 밝힐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이름에 올라가 있던 원로 두 분이나 오늘 전화 받은 적 없는데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어? 라고 좀 분노를 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간단한 팩트 아닙니까? 네. 그 두 분도 그냥 두 분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분입니다. 만든 두 분. 네. 빼어져서는 안 되는 두 분. 예를 들면 지금 부산 정대협 대표 김문수 이사장이 초창기부터 수요 집회를 같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이 윤정옥 명예교수거든요. 그리고 여성학으로서 여성 인권을 처음 얘기했던 분이 이호재 선생님이란 말입니다. 그 두 분이 원로가 아니면, 그 두 분이 중심이 아니면 누가 중심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쨌든 이것은 매니페스테이션,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일수록 권위를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원로 대표를 하면 누가 원로냐? 무조건 나보다 나이 많으면 원로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말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 속에 많은 90년대생이 제가 하는 단체입니다만 블록체인에 꽂힌 이유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말하자면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는데 그 옷이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데 대한 문제, 또 학교에 있는 자기 학교 선생님인 분이 자기 딸을 성적을 조작했다는 데 대한 불신, 그런 것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러한 시대 정신에도 안 맞고 회계도 투명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대표로 나설 수 있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